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사 기획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 또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세상을 바꿀 만큼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빅데이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주 처음에 저희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용량밖에 저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 장치의 비용들이 굉장히 큰 용량의 예전과 같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서버 컴퓨터에서도 굉장히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을 이제 지니게 됐죠. 이런 데이터들을 전에는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애버리던 것을 그대로 계속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방대한 양을 모았다가 그러면 어떨까요? 전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분석하던 도구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도구라든지 그리고 또 관리 체계를 가지고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기적으로 저장하거나 이런 분석되지 않는 데이터를 하나라도 다 모아서 각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죠. 예를 들면 GPS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수신 데이터라든지 위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웹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로그 기록들 있잖아요. 각 서버마다 그런 그 로그 기록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색된 내용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각 사회 분야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마케팅에도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질병이나 이런 그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런 빅데이터들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한다. 근데 빅데이터는 단순히 크기만 크다고 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크기, 그거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방식, 그 다음에 구조, 비정형화된 구조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지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세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세 가지 요소는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륨, 그래서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벨로시티, 속도, 그리고 또 버라이어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들,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바로 빅데이터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V자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VV 이렇게 했는데 이런 크기, 그 다음에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는 속도, 그 다음에 처리되는 속도, 데이터의 형태들, 다양한 형태들이 들어오거든요. 웹 로그 파일이라든지 위성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을 통해서 누가 또 여러 가지 어디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통신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아까 일반적인 분석 도구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이런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둡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그 오픈 소스 플랫폼의 그림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이라는 에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플랫 파일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 하둡 어디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든지 하둡 API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하둡에 이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 HBase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또 하이브라는 데이터 웨어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자바 API가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둡 에코시스템이 전체적인 이러한 순환 체계들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뭐 하둡 생태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둡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JDBC라든지 데이터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BI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것을 BI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들을 이런 BI 분석 도구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이제 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둡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 하둡은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클러스터에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바 소프트웨어의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의 빅데이터의 이런 데이터들은 일반 분석 도구로는 불가능하고요. 이런 하둡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둡 활용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둡의 활용 분야. 그래서 보시면 뭐 웹로그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요. 하둡에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보시면 관리되고 처리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클릭 정보들. 어떤 것들을 웹을 통해서 어떻게 클릭했는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뭘 클릭했는지 이런 정보들까지 다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센서 데이터, 과학 데이터,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제품 사용하는 거, 상거래, 뭐 소비자 관련 통계들, 금융 어떤 회사에서는요 금융 정보까지 미국의 한 회사는 그 어떤 특정 스마트폰 회사인데요.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모든 기록들을 다 빅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분야에 이제 활용을 해서 뭐 판매를 하거나 사용을 하려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들어서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뭐 11년도부터 관심이 있기 시작했는데 12년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죠. 그럼 빅데이터의 장점. 장점은 뭘까요? 빅데이터의 장점. 빅데이터의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잘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한 광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광고. 어떤 개인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했다? 그러면 아무 광고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의 광고를 보여주면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이용이 될 수 있고요.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서도 굉장히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의료 분야.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들.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들도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걸 분석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여러 분야의 각종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기간 내에 된다는 거죠. 빠른 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주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따가 제가 조금 뒤에 바로 뒤에 빅데이터의 이용 분야를 보여드릴 텐데 그 이용 분야를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상품 구매하는 구매자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그걸 분석하는데 한 3개월이 걸렸다면 요즘은 일주일이면 그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빅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빅데이터의 이용 분야들을 저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제시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이용 분야가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뭐 티팩이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이러한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통정보는 보통 이제 티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국에 5만여 정도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통정보 수집 차량이죠. 그래서 그 교통정보 수집 차량이 전국에 걸쳐서 있는데 그 전국에 걸쳐 있는 교통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동차들에서 보내지는 그런 위성에 보내지는 그런 내용들을 수신해서 그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10년 동안 쌓인 교통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 교통 패턴을 함께 접목을 해서 현재 도로를 안내를 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상이 가장 좋은 그러한 근거리의 도로를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보 제공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발생 경향 분석.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 발생 경향 분석은 구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검색을 하겠죠. 뭐 독감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발열이나 기침 등의 검사의 빈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의 독감 발생 경향이 어떤가, 몇 월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독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염병 발생 경향 분석 같은 것들도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을 사용한 이런 흔적들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로.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광고. 그래서 지메일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음악에 관심이 많구나. 음악 중에서도 누구 음악에 관심이 많냐. 락에 관심이 많구나. 발라드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 광고를 공략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이들을 참 좋아하네. 그럼 또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또 광고들을 또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맞춤형 광고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선택.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 방송국에서 하는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첫 장면이 뭐였냐면 강남역 근처에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남역 근처에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강남역 근처에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연령대의 성별까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이용을 하면 상권을 분석할 때 좋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물건을 팔면 좋겠구나. 어떤 제품이 잘 팔리겠구나. 40대가 많이 있는 곳에 20대가 선호하는 상품들을 전시하는 상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점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강남역에는 어떤 평일에 무슨 시간대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반면에 똑같은 평일에, 동일한 시간대에 신사역에는 40대 연령의 여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사역 근처에는 40대 연령층이 많은 곳에 타겟을 하는 그러한 상점들이 상권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지역인지 남성들이 선호하는 지역인지 어느 연령대가 선호하는 지역인지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류 디자인. 그래서 의류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소비자 매출 선호도를 분석을 해서요. 드류의 다음 디자인은 뭘로 할 건지,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더라. 기능성 제품인 경우에는, 이런 의류 제품의 기능성 제품을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제품이 이 시기에는 얼마가 나갔는데, 어떤 시기에는, 조금밖에 안 나가더라. 이런 제품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음 디자인에 반영을 하고, 의류 디자인에 반영을 하고, 또 생산 수량까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개월이 걸치던 분석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주일 이내에 3, 4일 이내에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산업 분야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패턴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 밖에도 이용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럼 이제 빅데이터의 문제점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모든 기술은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빅데이터의 문제점은요, 개인 프라이버시의 부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어느 요일에는 어느 장소에 주로 이 시간대에 있고, 이 사람이 언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이름 들으시면 다 알만한 광고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집한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요일에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지도 않고요. 그만큼 개인의 정보가 SNS라든지 여러 웹 로그를 통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중요시 않았는데 이걸 모아서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기업들이. 대기업일수록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런 마케팅 분야나 이런 산업 분야의 제품 생산이나 이런 것에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광고, 이런 곳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정보에 노출이 되는 것들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하다못해 CCTV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현재 지금 뭘 하고 있는 것까지 예측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거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느 제한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가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이냐 향후의 발전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효율적인 마케팅 및 공급망 관리.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급되는 거, 소비자와 서로 연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도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급망 관리들이 될 것이고요. 기업에서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고객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교통이나 행정 등에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을 할 경우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도 티팩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교통 상황을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분야에도 이용을 하면 빅데이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병원이 갖추고 있는 EMR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에다가 유전자 정보까지 결합을 해서 빅데이터로 활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질병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측 시스템, 질병 예측 시스템 이 기간에 어느 지역에서는 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준비하십시오라는 일종의 예측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잘만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를 잘못 기업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적절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법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IT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다음에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둡 시스템이나 이런 그 관리 시스템의 분석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